전 세계 AI 칩의 심장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엔비디아, AMD, 애플까지 지구상 모든 빅테크의 목줄을 쥐고 있던 절대 강자였죠.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이 중동 바다 위 가스선 한 척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가스 비축량은 고작 열 하루치. 반도체 공장 하나가 대만 전체 전력의 10분의 1 가까이를 빨아들이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단 1초의 정전이 수조 원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왜 세계 최강의 반도체 제국이 하루아침에 위태로워졌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AMD의 수장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땅덩어리가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엔비디아의 AI 칩도, 애플 아이폰의 두뇌도, AMD의 최신 프로세서도 전부 이곳을 거쳐야만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대만을 신의 영토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 중심에 TSMC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입니다. 이 회사 하나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6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서 TSMC의 칩 생산을 맡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나노, 3나노 같은 최첨단 공정에서는 사실상 경쟁자가 없습니다. 인텔도 삼성도 아직 이 영역에서는 TSMC의 등을 쫓고 있는 형국이죠. 문제는 이 막강한 제국이 생각보다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상상 이상으로 전력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특히 이 나노급 초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전력 소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실제 최근 TSMC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 데이터에 따르면 TSMC 혼자서 대만 전체 전력의 약 9%를 사용합니다. 회사 하나가 나라 전체 전기의 역의 10분의 1 가까이를 쓰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AI 칩은 기존 반도체보다 훨씬 복잡하고 생산 과정에서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대만의 전력 구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대만은 에너지 자급률이 극히 낮은데 이유는 바로 탈원전 때문입니다. 대만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기저 전력을 담당하던 원자력 발전소들을 멈춰 세웠고 그 빈자리를 가스를 태우는 LNG 화력 발전소로 채웠습니다. 그 결과 대만은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게 됐죠. 원전이 없으니 매일같이 가스를 태워야만 하는데 이 발전의 핵심인 천연가스는 거의 전량을 바다 위배로 들여와야만 합니다. 저장시설 용량도 넉넉하지 않아서 비축량은 고작 열 하루치 남짓입니다. 중동에서 출발한 가스선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대만의 발전소는 열흘 남짓 버티다가 멈춰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평소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동의 바다가 심상치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의 출입구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보다 짧습니다. 고작 50km 남짓한 이 바닷길을 통해 전 세계 석유의 20%, 액화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이 오갑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좁은 목줄이 막히면 세계 에너지 시장은 곧바로 경색됩니다. 대만에게 이 해협은 생명선과 다름없습니다. 대만이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상당량이 중동에서 출발해 이 길을 지나옵니다. 카타르와 오만의 LNG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인도양을 건너고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 대만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보통 2주에서 3주가 걸립니다. 그런데 대만의 가스 비축량은 열 하루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 한 척이 늦어지면 버틸 여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봉쇄가 이루어지면 가스선들은 발이 묶입니다. 우회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가야 해서 운송 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비용도 천정부지로 뜁니다. 외부의 위험만 문제가 아닙니다. 대만 내부에서도 전력난의 불씨가 커지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공장들의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을 만들려면 기존 칩보다 훨씬 정교한 공정이 필요합니다. 공정이 정교해질수록 소모되는 전력도 급증합니다.
TSMC는 앞으로 5년 안에 전력 사용량이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도체 공정은 전력 품질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단 1초의 정전도 견딜 수 없습니다. 나노 단위로 회로를 새기는 작업 중에 전기가 끊기면 진행 중이던 웨이퍼 전량이 폐기됩니다. 고온의 화학 공정이 갑자기 멈추면 장비 자체가 손상되기도 합니다. 한 번의 정전 사고가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가스선이 묶일 위험이, 내부에서는 AI가 전력을 폭식하는 현실이 동시에 닥치고 있습니다. 이 이중의 압박 앞에서 TSMC의 목을 매달고 있던 기업들의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TSMC가 기침하면 실리콘밸리가 감기에 걸린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 AMD의 프로세서, 애플의 아이폰 두뇌가 전부 TSMC 공장에서 나옵니다. 이 회사가 멈추면 전 세계 빅테크가 동시에 멈춥니다. 문제는 TSMC의 공장 대부분이 대만 본토에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첨단 2나노, 3나노 공정 라인은 거의 전부가 대만 신주와 타이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새 공장을 짓고 있지만 본격 가동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지금 당장 최첨단 칩이 필요하면 대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와 지정학적 긴장이 겹치자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 가스선이 묶입니다. 가스선이 묶이면 대만 발전소가 흔들립니다. 발전소가 흔들리면 TSMC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면 자기네 제품을 만들 칩이 사라집니다. 이 모든 연쇄 반응이 한 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양안 긴장까지 더해졌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군사적 갈등이 점점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드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대만 해상이 봉쇄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반도체 수출길까지 막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깨달았습니다. 단일 공급망에 모든 것에 의존하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는 오래된 격언이 반도체 업계에서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리스크 분산이 절실해졌습니다. TSMC 말고 다른 곳에서도 칩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안은 많지 않습니다. 최첨단 파운드리 기술을 가진 곳은 전 세계에 3곳뿐입니다. TSMC,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인텔은 아직 파운드리 사업에서 경쟁력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2026년 3월 18일 인천공항에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회사 2위인 AMD의 수장 리사 수 CEO였습니다. 그녀가 한국 땅을 밟은 것은 무려 1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최고 경영자로서는 처음 있는 방안이었죠. 반도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사 수의 방안이 주목받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녀의 태도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2023년 대만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한국 언론들은 AMD가 삼성전자에 칩 생산을 맡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대만 기자들이 이에 대해 묻자 리사수는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한국 언론을 믿으세요? 삼성 파운드리와의 협력서를 일축하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TSMC와의 관계가 탄탄한데 굳이 다른 곳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자신감으로 읽혔습니다. 그런 그녀가 3년 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 방문은 철저하게 비즈니스 목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 시내의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정장 대신 방진복을 입고 곧바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로 직행했습니다. 평택 캠퍼스는 삼성전자의 심장부와 같은 곳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거대한 부지에 최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 단지입니다. 리사수가 굳이 이곳을 첫 행선지로 택한 것은 단순한 의뢰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생산 시설을 확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가 특히 관심을 보인 것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HBM4입니다. 단순히 공장 구경만 한 것이 아닙니다. 차세대 AI 가속기에 들어갈 삼성의 HBM4 우선 공급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죠. 고대 역폭 메모리의 최신 버전으로
AI 칩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AMD의 차세대 AI 칩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HBM4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입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함께 HBM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나노 파운드리 공정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본격적인 이 나노 초미세 공정 양산 체제에 돌입하며 수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리사수가 생산 라인을 직접 둘러본 것은 이 공정의 실제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문이나 보도가 아니라 자기 눈으로 검증하려 한 것이죠. 리사수가 평택 캠퍼스를 둘러본 다음 날 더 큰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만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시내의 한 장소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공식 발표된 내용은 많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만남의 무게를 예사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CEO가 직접 방한해서 회장과 독대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더구나 리사수는 단순히 인사만 하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전에 이미 생산 시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만찬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오갔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HBM4 우선 공급, 이 나노 파운드리 위탁 생산, 장기 공급 계약 같은 민감한 의제들이 테이블 위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대만 해협을 건넜습니다. 대만 언론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를 경쟁 상대로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만의 경제 매체 공상15는 리사수의 방안을 상세히 보도하며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AMD가 삼성과 이 나노 협력을 논의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만 언론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삼성전자의 통합 역량이었습니다. TSMC는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는 세계 최강이지만 메모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HBM을 생산하려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기업과 따로 협력해야 합니다. 부품을 여러 회사에서 조달해 다시 조립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메모리 설계부터 파운드리 생산, 고급 패키징까지 한 지붕 아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턴키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열쇠만 돌리면 바로 시동이 걸리는 자동차처럼 모든 공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AI 시대에는 GPU와 HBM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이 핵심인데 이 모든 것을 한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뿐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무기가 단순한 기술력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 시대에 필요한 모든 퍼즐 조각을 한 회사가 쥐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AI 칩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AI 칩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부품으로 이루어집니다. 연산을 담당하는 GPU와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꺼내주는 HBM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해 GPU는 두뇌이고 HBM은 기억 창고입니다. 이 둘이 얼마나 빠르게 소통하느냐가 AI 칩의 성능을 결정합니다. 문제는 이 두 부품을 하나로 엮는 작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GPU와 메모리를 따로 만들어 회로판 위에 나란히 붙이면 됐습니다. 하지만 AI 연산량이 폭발하면서 이 방식으로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첨단 패키징입니다. GPU 위에 HBM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 아예 한 덩어리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층층이 쌓인 부품 사이를 머리카락보다 가는 배선이 수천 개씩 연결합니다. 이 패키징 기술이 곧 경쟁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GPU를 만들어도 패키징을 잘못하면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빠른 HBM을 가져와도 연결 기술이 부실하면 병목이 생깁니다. 설계, 생산, 패키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제대로 된 AI 칩이 탄생합니다. TSMC는 파운드리에서 독보적입니다. 하지만 메모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HBM을 조달하려면 외부 기업과 협력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에서 HBM을 받아오고 별도의 패키징 업체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 회사가 얽히다 보니 일정 조율도 복잡하고 기술 정보 공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모든 과정을 내부에서 처리합니다. 메모리 사업부에서 HBM을 설계하고 생산합니다.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GPU를 위탁 생산합니다. 패키징까지 자체 기술로 마무리합니다. 하나의 회사 안에서 설계 단계부터 최종 조립까지 한 번에 끝납니다. 협력사 사이를 오가며 시간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 기밀 유출 걱정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것이 업계에서 말하는 턴키 역량입니다.
미사수가 평택으로 직행한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만 언론이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산업은 대만 경제의 핵심 축이기 때문입니다. TSMC 하나가 대만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이 회사의 실적이 흔들리면 대만 경제 전체가 출렁입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수주 경쟁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근간이 걸린 사안인 셈입니다. 그동안 대만은 반도체 패권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TSMC의 기술력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쟁사들이 추격해왔지만 최첨단 공정에서는 늘 한두 세대씩 앞서 있었습니다. 고객사들도 대안이 없으니 TSMC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와 지정학적 불안이 TSMC의 절대적 우위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공장이 멈추면 소용없습니다.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처가 필요합니다.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대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집니다. 삼성전자는 이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나노 공정 양산을 앞두고 있고 HBM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턴키 역량이라는 독보적인 무기도 있습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위협입니다. 기술력 경쟁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 경쟁으로 판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불안은 곧 한국의 기회로 읽힙니다. 거대한 자본과 물량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미사수의 방안은 단독 행보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전반에 흐르는 조류의 일부였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공급망 다변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TSMC의 의존도를 낮추고 대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업계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수혜자는 명확합니다. 삼성전자입니다. TSMC가 아닌 곳에서 최첨단 칩을 만들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삼성뿐이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에서 아직 존재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기술 제재에 묶여 첨단 공정에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점은 앞서 살펴본 대로 턴키 역량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가진 이점도 있습니다. 대만처럼 에너지 자급률이 극단적으로 낮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비축 시설 용량이 대만보다 여유롭습니다. 중동 사태가 터져도 당장 열흘 만에 전력난에 빠질 정도는 아닙니다. 지정학적 위치도 다릅니다. 한반도에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직접적으로 무력 개입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만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스크의 종류와 크기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겹치면서 한국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던 가치가 공급망 안정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삼성전자의 이 나노 공정은 TSMC보다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수율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회의 문이 열린 것만은 분명합니다. TSMC의 독주 체제가 흔들리는 지금, 삼성전자가 그 틈을 얼마나 빠르게 파고들 수 있느냐가 향후 판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중동 바다 위 가스선 한 척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가 글로벌 AI 패권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대이동 속에서 삼성의 승전보가 계속 나오길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